매년 봄 4월 초파일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등회. 연등은 등에 불을 켠다는 뜻으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각자 소망을 담은 등을 들고 행렬에 참가한다. 연등회는 국적과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2월 16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등회는 사실 종교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인식하면서 다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연등회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그 포용적인 사회 통합적인 그런 기제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등회는 매년 반복되는 즐거운 축제만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연등회엔 백색 등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만장을 들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여러 행사가 취소되는 가운데 연등회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신중한 논의 끝에 오히려 우리 사회의 추모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슬픔을 승화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행사로 전환했다. 세상은 다 연결되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도 우리 아픔이다. 그래서 항상 이웃과 함께, 주변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전통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때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축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창의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염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제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썼었습니다. 이것이 평가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공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불교 경전인 현우경에 등 공양의 기원설화가 실려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 난타는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구걸했으나 겨우 돈 1전밖에 얻지 못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빈천한 집에 태어나 부처님을 배워도 공양조차 할 수가 없구나. 그 돈으로 어렵게 기름을 구한 난타는 초라한 등잔에 심지를 박아 등불을 밝혔다. 저는 지금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는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등불은 다 꺼졌지만 난타의 등불만은 비구들이 억지로 끄려 해도 꺼질 줄을 몰랐다. 지금 그 등불은 너희들이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사해의 물을 거기에 쏟거나 산바람으로 그것을 불더라도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니라. 현우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중생 구제의 이타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그런 가르침이 매우 중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빈년 난타품의 이제 그 내용도 결국은 가난한 여인이 이제 밝힌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이타행의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의 강렬한 태양 아래 연꽃이 피었다. 가장 무더울 때 단 사흘만 피었다 지는 귀한 꽃이다. 연꽃은 특히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꽃은 꽃이 지면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정명스님은 연꽃에 담긴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평생 연꽃 등을 만들어 왔다. 연꽃등은 이제 이 연꽃을 상징해서 그 꽃도 이제 깨달음의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등도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의 등불을 이 꽃, 연꽃으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연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경기도 가평에 자리한 작은 절. 이곳 주지인 정명스님은 1년 내내 연꽃등 만들기를 준비한다. 직접 씨를 뿌린 시금치를 거두어 즙을 냈다. 손쉽게 화학염료를 쓸 수도 있지만 스님은 자연 재료를 고집한다. 이렇게 얻어낸 연두빛엔 향긋한 시금치 내음이 난다. 때로는 재료를 끓여서 색을 낸다. 스님은 가마솥에 소목을 달인다. 재료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정도 나무를 떼서 끓인다. 지금의 방법을 찾기까지 정명스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소목은 고운 붉은 빛이고 치자는 은은한 노란 빛이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빚어낸 자연 그대로의 색이다. 처음에는 이거 자연 염색할 때 그 솥이 세잖아요. 그 쇠는 매염이 철매염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색깔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솥단지에서 철매염 나오면은 막 소목이 시커매지거든요. 16살에 출가한 스님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게 좋았다. 20대에 절을 세우면서 연꽃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홍화꽃으로 곱게 물들인 한지를 대통에 대고 줄을 감는다. 그 다음 누른판으로 눌러 연꽃잎 주름을 잡는다. 한쪽 끝을 실로 묶은 연꽃잎을 한 장 한 장 등에 붙인다. 꽃받침을 바닥에 붙여 마무리한다. 자연 재료로 색을 내고 일일이 손으로 만든 등에는
스님의 지극한 정성이 그대로 배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 등불, 이런 빈자일등, 그 가난한 여인의 정말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은 부자의 마음이나 가난한 마음이나 같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나 한결같이 다 평등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경기도 파주의 한 공방. 올해 연등 행렬에 선보일 대형 등을 만들고 있는 전영일 작가.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그는 전통 등의 매력에 이끌려 25년째 이 일을 해왔다. 전영일 작가는 한지가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지의 금속을 결합해 따뜻함과 차가움이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이 한지가 진료의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떤 작업 재료보다도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재료, 어떤 형식이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그런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높은 예술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등은 우리나라 공예문화의 산물이다. 이 박물관엔 북한의 공예미술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있다. 1957년 북한 평양국립출판사에서 발간한 이 책엔 북한 등의 모습이 실려 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이 책을 바탕으로 북한 등을 재현해왔다. 북한 등은 동물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표현해 투박하지만 담백한 멋을 지닌다. 직선을 갖고 표현한 게 지금에 만들어진 등이라고, 현대적인 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난할 정도의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2018년. 그해 연등 행렬에 북한 전통 등 19점을 선보였다. 옛 등을 통해 남북 공통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민족이 잘 되기를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연등회의 기원은 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866년 정월 대보름에 신라 경문왕이 황룡사에서 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경문왕 6년 봄, 정월 15일에 임금이 황룡사에 행차하여 등을 관람하고 백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정월 대보름에 열린 상원연등회는 고려로 이어진다. 고려 태조가 친히 내린 훈요 10조 중 6번째 항에 연등회가 언급된다. 여섯째, 내 지극한 바람은 연등회와 팔관회에 있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도록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대로 시행하라.
상원연등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기인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국왕이 직접 집전하는 국가의례로서 그리고 태조를 기리는 행사로서의 성격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상원연등회는 국가의례로서 국초부터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사였습니다. 고려 초까지 정월 대보름에 열렸던 연등회는 현종 이후로 2월 보름에 열렸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4월 초파일 연등회는 언제 시작됐을까? 1166년 고려 의종 때 환관이었던 백선현이 4월 초파일에 등을 켰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님 탄생일에 별원에서 등을 켜고 부처님에게 기원했다. 조선시대에 전해진 4월 초파일 연등회.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평안감사 향연도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민가에는 등간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등간은 등을 매단 장대를 뜻한다. 평안감사가 탄 배는 팔각등과 청사초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강물에는 관솔 불꽃까지 띄워져 대낮처럼 환했을 그 밤의 향연.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관등꾼들은 횃불을 들고 나왔다. 신분도 나이도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동강가에 나와서 그러면서 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굉장히 흥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그 신분과 이런 걸 이제 뛰어넘는 하나의 또 축제장이 마련된 건데 이런 것도 매년 4월 초파일 날 등을 달고 같이 남녀노소가 이제 회합하고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연등회의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 허주 이종학은 낙동강 일대를 뱃놀이하며 4월 초파일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다. 안동의 반구정에서 바라본 강 건너 마을엔 집집마다 내건 등불이 환하다. 반구정에 돌아와 뜬 달 보고 누우니 성 안에 연등불 가득하니 경사스런 날이로다. 따뜻한 5월의 봄날, 4월 초파일의 종로 거리의 밤은 밝았다. 청계천엔 연꽃등이 떠다녀 시문께나 읊는다는 선비들은 저마다 풍류를 찾아 모여들었다. 떠들썩한 거리의 소란에 부끄럼 많은 귀중귀수도 좋은 옷을 차려입고 조심스레 대문 밖에 나섰다. 집집마다 지붕 위로 솟은 등간엔 여러 개의 등이 올망졸망 달렸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수만큼 등간에 등을 달았다. 어머니가 지어준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골목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등장수는 지게 가득 등을 지었는데 수박등, 잉어등, 북등 등 오색 찬란한 등들이 아이들을 유혹했다. 모처럼 통행 금지가 풀리는 4월 초파일. 늠름한 선비와 수줍은 처녀의 만남도 자연스레 이루어졌는데
풍기문란이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계천 주변엔 좋은 관등 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과 관계없이 한데 어울려 불빛의 정취에 흠뻑 젖어드는 밤. 조선의 관등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봄밤의 축제였다. 조선시대 한양의 대표적인 명승 10곳 중 하나였던 종가관등. 그 화려한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남산의 잠두봉이 꼽혔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은 남산 잠두봉에 올라 종가관등의 풍경을 시문으로 풀어냈다. 서울 성중 100만 집에 밤새껏 켜놓는 등불이 노을처럼 환하구나. 삼천세계가 온통 산호수요 24교가 어디나 연꽃. 동쪽 거리 서편 저자가 모두 대낮. 조선은 특히 태종대에 강력한 억불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고려적인 유제, 잔재 이걸 청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고려 시대의 그 상원 연등회 그것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그 4월 초파일의 행사는 국가의 어떤 권력 또 강제력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 연등이 이제 국가 주도의 그러한 행위였다면 이제는 그 민간 차원에서 어떤 뭐 신분이나 뭐 계급 이런 거를 초월한 그러한 어떤 축제장으로서 열렸다는 점에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를 말할 수가 있겠죠. 1919년 한국을 찾은 엘리자베스 키스의 목판화. 당시 키스에게 인상적인 것은 4월 초파일에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 카스의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초파일 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색동으로 새 옷을 마련해서 입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파일장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초파일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4월 초파일은 설이나 추석처럼 아이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는 명절이었다.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은 이날의 주인공들이었다. 영롱한 색동반배, 빛 고운 파일빔을 한 아이들이 길에 널려 정초를 다시 당한 듯 그 아름다운 빛을 이루 형상화할 수 없더라. 아기네들이 손을 꼽고 기다리던 4월 8일의 명절이 돌아왔다. 도밋국에 배를 불리고 때때옷으로 파일빔한 도련님 작은 아씨들이 딴 세상에 난 듯하다. 서은이 이쁜 한복 입었네. 4월 초파일을 맞아 고운 한복을 입은 아이들. 이쁘네 우리 애기. 어머니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준다. (4월) 초파일은 아이들에게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이기도 했다. (4월) 초파일이 다가오면 어머니들은 포목점을 찾아 옷감을 끊었다.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고운 색깔의 천을 이어붙였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색동옷에 스며든다. 정말 내 자식이 무병장수하고 잘 바르게 커주고 심성 고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옷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옷을 지었죠. 어머니가 정성 들여 지은 옷을 입고 아이들은 호기놀이를 하러 나선다. 봄에는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서 길을 만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 떼를 지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등불 켜는 기구를 구하는 데 이를 호기라 한다. 조선의 대표적인 풍속을 8폭 병풍에 담은 태평성 시도에는 호기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은 초파일 수십일 전부터 등을 만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아이들이 이제 그 깃발을, 그 장대 위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외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쌀이나 그 배, 그러니까 포죠, 이런 거를 이제 선물로 주고 하면서 결국은 어린아이들도 동참하는 이러한 하나의 페스티벌이죠. 서양에서 할로윈데이 같은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변장을 하고 다니면서 뭐 사탕도 얻고 뭐 음식도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등회 때 호기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등회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 중 하나였다. (4월) 초파일이 되면 궁궐에서도 관등을 즐겼다. 조선 왕실은 등을 만들어 연못에 띄우기도 하고 건물에 걸어놓으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덕궁 후원은 대표적인 관등 장소였다.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처럼 이런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수당에서의 관등 얘기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수당은 애련정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다. 화당 양옆으로 못을 끼고 있는데 늙은 잣나무, 반달 모양 소나무, 장막을 덮은 듯하구나. 등불이 천점만점 휘영청 켜졌으니 밤달이 밝은 빛 빼앗을까 걱정되노라. 영조가 77살이 됐을 때의 일인데, 옛날에 가족들과 함께 여수당에서 관등했던 일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손 시절의 정조는 이제 관등 일에 홍대영 등 신하들이랑 만나서 관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자기가 어릴 때 구경했던 어수당에서의 관등이 정말 멋있었다, 근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 창덕궁을 그린 동궐도에서 어수당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수백 년 전 4월 초파일의 등불로 찬란하게 빛났을 궁궐의 밤. 관등일은 임금이 가족 모임을 열거나 신하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등은 주로 장인들이 만들었지만 왕비를 비롯한 궁궐 여성들이 직접 만들기도 했다. 왕실에서는 과연 어떤 등을 만들어 달았을까?
정조가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 인원왕후가 만들었던 진주등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에서 보듯이 궁궐에서 만들었던 등은 진주나 비단이나 금은 같은 각종 진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화려하고 다양한 모양의 등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잔치상. 그 한쪽에 잔치에 사용되었을 사각 모양의 유리등이 있다. 헌종의 계비인 효정 왕후의 71세 기념잔치를 그린 신축 진찬도 병풍. 사각 유리등을 비롯한 다양한 등들이 왕실의 연회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신축 진찬도 병풍에서도 보시면 저희 유물 자체가 천정에 처마 밑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부에 이러한 형태의 부속물을 통해 매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에 지워지지 않도록 유리의 안쪽에 그려진 섬세한 그림. 나무에는 오칠을 입혀 오랜 세월을 견디게 했다. 몇 년 전 이 유물을 본떠 만든 상품이 개발됐다. 큐레이트 추천 왕실 유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년 6월 달에 사각유리 등이 처음 저희 누리집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많은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궁중문화 축전을 통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제작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누구나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고안된 왕실 사각 유리 등 키트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고 현관에도 대형 사각 등을 내걸었다. 연등 풍속은 우리 민족과 함께 면면이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기에도 연등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고 행렬의 모습이 변해도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연등 행렬에 함께했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해 대량으로 생산된 알록달록한 비닐 등이 한지 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전통 등을 복원하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이 있었다. 대나무를 깎고
열을 가해 구부리며 전통등을 만드는 백창호 작가. 미술을 전공하던 젊은 시절 우연히 접한 한지 등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1997년) 백창호 작가는 전통등 연구회를 설립했다. 그와 친구들은 당시 봉축기획단의 핵심 사업이었던 전통등 재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때고요. 뭐 외국의 자료도 없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찾아서 봐야 되는 때였죠. 처음에는 이제 뭐 대나무 깎는 것부터 이제 담양에 가서 뭐 한 3박 4일 합숙하면서 이제 그 대나무 깎는 것부터 배우고 한지 뜨는 것도 또 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관련 기능들을 익히면서 고정을 받는 거죠. 백창호 작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문헌에 나오는 전통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엔 소원에 맞는 등을 각자 만들어서 달았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수박등,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거북등, 입신출세를 뜻하는 잉어등, 집안의 평안을 바라는 집등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지면 조계사 앞엔 등간이 세워진다. 옛날에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장대에 등을 달아 소망이 하늘에 닿길 기원했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이날을 석가의 탄신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등을 켜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달아 달며 등으로 새나 짐승, 물고기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기에 힘썼으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고 깊은 산중에 자리한 천년고찰 청량사. 4월 초파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한데 모여 연꽃등을 만드는 스님과 불자들. 손톱으로 이게 밑에를 대야 안 묻어나. 전통등이 사라지고 비닐등만 달리는 상황에서도 이 절에서는 고집스럽게 한지로 연꽃등을 만들어 왔다. 그건 뭐 한 30년 넘도록 우리 신도들하고 함께 이 연꽃등만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시면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절의 불자들은 12월 동지법회가 끝나면 종이를 한 상자씩 집으로 가져가 꽃잎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4월 초파일 한 달 전부터는 그 꽃잎을 가져와 정성껏 등을 만든다. (5개월간의) 길고 힘든 작업 끝에 연등회에 쓸 연꽃등이 완성된다. 지현 스님은 전통등과 인연이 깊다. 그는 1996년 봉축기획단 총무국장으로 전통등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 사라지는 전통등을 재현한 첫 번째 작품들이 이 찻집 안에 전시돼 있다. 사라졌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발굴하고 이어가고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의 그런 우리의 지문화를 지금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합니다. 지연 스님은 30여 년 전
청량사에 부임한 이후 산사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매년 가을에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4년 네 번째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5천여 명의 관객이 경내를 가득 채웠다. 이라크 전쟁이 막 발발할 무렵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인들이 모여 평화를 주제로 음악회를 열었다. 어떤 유명 가수가 왔을 때보다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서로 힘을 내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 열매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성직자들, 특히 종교인들이 모여서 평화의 노래를 불러보고 있었습니다. 산사음악회를 시작한 지 어느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과 함께하려는 지연 스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연 스님은 산사음악회가 연등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연등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불론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많은 분들이 등을 들고 환희스럽게 연정축제하는 그 모습이 산사음악회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또 음악이 시작하기도 또 했습니다. 사실은. 4월 초파일을 맞아 청량사에서 연등 행사가 시작됐다. 부처님께 올리는 지극한 정성의 등불. 그 앞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 모두의 소망은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빛이 된다. 연등회를 한 달여 앞둔 서울 조계사. 또 이제 이걸로 해봐. 초록색. 외국인들이 등 만드는 법을 배우러 찾아왔다. 옛날에는 이거를 실로 묶었어. 실로? 옛날에는. 길게, 짧게. 그래서 어디 시작이야?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수년간 한국에 살며 연등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외국인들. 여기만 초록색 고르면 돼.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채로운 색깔로 등을 만든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저 문학 전공이라서 김서월 진달래 그 진달래색을 생각하고 그 색으로 만들어봤어요. 요즘에 그 많은 사람 코로나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들은 또 많이 걸리고 있어서 그래서 건강할 수 있게 제가 오빠들을 순서대로 선택했고 자기 색깔을 선택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오빠들인가요? 알고 싶은 그 주황색 아시는 분 신화 오빠들을 그리고 빅방 오빠들을 그리고 BTS 오빠들을 또 다 여기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연등회 서포터즈가 되어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연등회 개막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다. 불, 법, 승.
삼성 스탑 등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이 나와 우리 사회, 인류가 직면한 모든 어둠을 없애고 희망의 일상을 꽃피우기를 기원합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빛 앞에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종교와 국적의 경계는 사라진다. Buddhism in Korea is religion, but it's not just that. It's so intertwined in everyday life that it's almost inseparable from Korean person. So when you participate in this, it's showing respect for Korea, not just Buddhism.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조선시대 관등을 했던 이곳에 또다시 불이 밝혀졌다. 세월이 흘렀어도 등불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다. 연등, 그것은 영원한 희망의 빛이다.